양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던 이 정부 리스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어제 보니까 상법 개정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 규제를 좀 강화하는 추세로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 기조대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크게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경영계에서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이제 좀 별개 좀 세부적인 질문으로 이제 어떻게 이런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교수님 먼저. 글쎄요, 일단 아까 다시 이제 이 코로나 문제랑 같이 그리고 우리 또 양 교수님 이야기하신 이제 정부 리스크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사실은 이 대선 영향을 받고 사실은 정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투자를 기업이 안 하고 그다음에 리쇼링 하자고 말을 해도 실제로 하나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래놓고 지금 다시 기업을 얽매는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은 나중에 모든 거는 정부가 돈 줘가지고 표를 가져오면 되고 그다음 이제 기업 경우는 이렇게 더 이렇게 해야지 그게 공정한 경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업을 때려야지 아 정부가 잘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꾸 세뇌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되고 그 제가 볼 때 상당히 먹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내가 볼 때는 아까 정부 리스크라 그랬는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까 제가 그 문제 우리 1번 문제 돌아가서 요거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게 사실 코로나 한번 보세요. 코로나 중국에서 터졌죠. 그 다음에 제1차적으로 어디 갔죠? 동아시아, 한국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여기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유럽의 이태리에 발을 디딘 다음에 유럽으로 갔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 착륙해 가지고 그냥 뭐 10만 명 이상 죽을 정도로 팍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실업률이 또 꺾이는 거야. 딱 4월 한 달 사이에 실업률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근데 꺾여가 내려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벌써 1월, 2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금형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4월 달에 예를 들어 선거한다고 돈을 엄청 갖다 풀어준 거야. 선거 이겼어. 근데 이제 이야기는 왜 그러냐라면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 문제 해결하려면 결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자꾸 정치 논리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위기는 제가 볼 때는 충격은 강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끝내야 돼. 강하고 짧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약하고 아주 길게 갑니다. 일종의 이건 뉴노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의 경우는 미국 경우는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로 보게 되면 뭐 이제 얘는 락다운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거고 걔들 락다운 한 거예요. 락다운을 해제하는 거고 우리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 생활 거리두기 하다가 지금 계속 지금 질질 끌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미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끊겼다가 V자로 올라가고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봤어요. 그냥 쭉 내려갔다가 쭉 L자 침체라고 하는데 이 L자 침체 이 자체가 제가 뉴노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경제에 제가 볼 때 가장 그 부분은 뭐 반동도 아니고 이게 추락이 얼마나 추락하고 이게 진짜로 뉴노멀로 굳어질 거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제 말은 저성장이 굳어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마이너스 성장 부분이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겠구나.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수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금 아까 상법 개정 이야기 하셨죠? 그거 말고요. 지금 기본소득부터 해가지고 정말 뭐 갖다가 퍼볼 게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저성장이 뉴노멀이 아니고 한국은 어쩌면 제가 볼 때 제로넷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뉴노멀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경제 회복에 관해서 이제 미국 모델이 있고 또 유럽식 모델이 있는데요. 미국은 상당히 그 고용 시장의 유연성이 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충격이 오면 이 급격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반면에 회복이 되면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로 고용이 회복이 돼요. 최근에 아마 그 보도가
사상 최고의 지금 실업자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V자 형태의 그 경기 회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는데, 이 개입이 강한 국가일수록 충격은 정부의 개입으로 적지만, 그러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져서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그 취업자 이 회복을 보면 역시 미국은 바로 이제 회복이 된 데 반해서 유럽은 만성적인 그 문제를 야기했고, 또 이 저기 픽스의 그 여러 가지 재정 위기를 유발했고, 그래서 문제가 점점 커져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그죠, 탄력성이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이 어떻게 강건성이 없는 게 되고, 기저질환에 이제 내몰리게 되고, 결국은 아주 대규모 구조조정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립니다. 우리 아까 정부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는 대응을 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잘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굼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벌써 110조 정도의 지금 적자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국채 발행을 지금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옳은 일이냐? 그럼 진짜 이 서민들, 이 소상공인들,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그 타겟팅해서 재정 지출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삶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저인망식으로 선거 대책으로 돈을 뿌렸단 말입니다. 지금 소고기 값이 올라갔는지 몰라도 생산량은 전혀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투자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를 성장하는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 경제 성장이 그게 마이너스 1.2%가 되든, 그게 정부 얘기대로 플러스가 되든 상관없이 내년도에 호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기대가 힘들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 만들어낸 재정 위기 때문에 향후에 3, 4년 내에 더 큰 위기를 지금 잉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의 이 하반기 경제를 전망할 때 정부가 같이 재정 투입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만들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의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정치가 지금 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인 정치로 또 이게 바뀌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2월 2일 날 우리 중국 대사가 우리가 이제 그 춘절 이후에 우리 그 문을 닫을 것이냐 말 것인가 할 때 상당히 그 개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도 했어요. 결국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모두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퍼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로 인해서 이 국제적인 코로나 정치가 지금 되고 있고, 그것이 미중 무역 정쟁을 더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함께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만들자 하는 제안이 왔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얘기는 현재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걸 지금 결정하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정부는 전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WHO에 지금 이사국이 돼서 코로나 정치에 아주 한 발 들어가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 경제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지난번 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때 한미 통화 수합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급속히 안정시켰지 않습니까? 이 통화 수합은 동맹국들에게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2의 어떤 코로나 충격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입장이 그렇게 모호하게 된다면 과연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수출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20%, 25%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 외환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은 또 다른 금융시장의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해서 반등이 어렵고,
또 정부의 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또 반등이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 한미 동맹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도 지금 상존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러한 이제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